페이지 174페이지. 자, 이제 뭐가 나오냐? 전류의 자기작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을 연속상에서 보게 되면 전류, 전하의 흐름이란 뜻이고, 전하의 흐름이 있으면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 그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 아시겠죠? 그 첫 번째로, 자,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직선 도선이라는 얘기는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잖아요. 저항이 있다고 치고, 긴 게 무슨 극인지는 다 아시죠?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 여기 저항을 연결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노란색 방향이 뭐의 방향이다? 전류의 방향이다. 문제 나중에 볼 때 꼼꼼히 잘 보세요. 화살표로 나타낸 게 전류의 방향을 표시한 건지 전자의 방향을 표시한 건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전자의 방향이라고 표시됐다면 전류는 어떻게 표시해 줘야 돼? 반대 방향으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직선 도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게 된다면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도선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잖아. 그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왼손 이용하면 큰일 나. 이걸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오른 나사의 법칙. 근데 직선 도선일 때는 우리가 오른손을 이용하면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있다고 치고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뭘로 잡아줘야 돼? 이게 직선 도선일 때는 얘가 전류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감는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이게 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알겠죠? 현재 이 그림에선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 자기장은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이론상 무한대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지었어요.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눈으로 그 자기장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방향을 확인하고 싶어. 뭘 이용한다고요? 나침반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종이를 중간에다가 이렇게 설치했다고 쳐요. 관통하게끔 하고 두꺼운 종이를 설치했고 이 두꺼운 종이 위에다가 나침반들을 쭉 설치를 했다고 가정하자. 얘네들이 다 나침반이라고 쳐요. 나침반의 N극이 어딜 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나침반의 N극은 어딜 향하게 된다는 얘기야? 아랫방향. 얘는 대각선. 이렇게 N극이 향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그거를 연결한 선을 우린 무슨 선이라고 그런다?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그지? 도선으로부터 현재 요 지점을 A점 만큼 떨어진 점, 이만큼 떨어진 요 지점을 B점이라고 할 때 A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위쪽 방향이지 B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역시나 윗방향이에요. 그죠? 이때 A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세요? B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요? 이건 직관적으로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도선의 가까운 쪽에 자기장의 세기가 뭐예요? 세겠지 당연히. 그래서 A점이 B점보다는 자기장의 세기가 뭐하다? 세다 라고 정리를 한다. 근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세기는 임의의 한 점에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한다. 뭐에 비례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센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세겠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는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고요.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멀어지느냐, 다시 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약해지게 되겠지. 그러면 거리와 자기장의 세기는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쓰면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뭐한다? 비례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수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문자 기호가 B예요. B. 이게 자기장의 세기라는 뜻이고, 전류의 세기의 문자 기호는 I,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 기호는 R.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호 이해되지?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네. 몰라 쉽지?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선이 있어. 직선 도선이. 직선 도선의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대. 아시겠죠?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나침반을 올려놨다. 나침반 A. 그리고 이 도선 밑에다가 나침반을 또 놨어. B.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침반 A의 N극은 어딜 향하게 될까? 하늘. 이 방향? 맞아요? 뭐 대답을 그렇게. 그러면 B는 위에. 이 방향? 자, 이 공간지가 조금만 돌려요. 도선이 이렇게 있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의 주변의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현재 그림상 A는 직선 도선 앞에다가 나침반을 놨다는 뜻이야.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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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앞에다가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방향. 그래서 아래쪽을 향해야 되고, 이 도선 뒤쪽에다가 나침반을 놨어. 여기다 놨든 여기다 놨든 여기다 놨든 여기다 놨든 간에 놓게 되면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뒤쪽에서는 자기장이 올라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는 말이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직선 도선이 있는데 나침반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놨어. 그러면 여기 지금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쳤을 때 도선 위에다가 나침반을 놨어. 여기서. 그러면 이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향하게 돼? 이렇게 향하게 되겠죠. 그치? 이 방향을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니?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자.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바로 동일 평면상에, 직선 도선의 동일한 평면상, 동일 평면상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놨다, 여기다 나침반을 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요 지점과 요 지점, 여기 A점, 여기 B점이라고 하자.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치자.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A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A점은 얘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돼? 나와서 돌아서 여기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A점은 자기장이 뭐 한다? 나온다. 그러면 그걸 표기로 어떻게 하느냐? 요게 나온다의 표시야. 알아두세요. 점. 또는 이거 동그라미 안 그리고 그냥 점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B 지점은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라고? 나와서 여기서 요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들어가는 건 X. 이게 이 표시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알겠니? 지우개 됐어? 자, 어려운 거 없지? 오케이. 직선도선은 끝났네. 그런데 말입니다. 직선도선 지금 하나만 얘기했잖아. 응용. 직선도선이 두 개가 있어.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직선도선 A가 있고요. 주변에 직선도선 B가 있어. A 직선도선, B 직선도선. 구분하기 위해서 A는 주황색으로 표시하자. B는 파란색으로 할까?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대.
알겠지?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배 센 전류 EI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전류가 B가 세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때 그러면 직선 도선이 2개 있을 때부터 아니면 2개가 해석되면 이제 3개, 4개도 다 해석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영역상 여기를 1번 영역, 사이 공간을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이라고 쳤을 때 1번 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만들어져요? 1번 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나오는 일단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A부터 보자. A 도선에 의해서 1번 영역, 다시해서 A 도선을 기점으로 왼쪽 영역에서는 어느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 나오는 전류 잡고 자기장 만들면 나오는 방향이겠지? 그래서 A 도선에 의해서 나오는 걸 표시해 주자. 나오는 표시. 나오는 자기장. 그 다음에 A 도선 계속 A 도선의 오른쪽은 무슨 방향 만들어져? 들어가. 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B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한대로. 그러면 A는 해석됐고요. B는 얘도 이렇게 흐른대. 그러면 B 도선 기점으로 왼쪽 면은 어떤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지. 이쪽은 싹 다. A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얘 기점으로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1번 영역은요. 해서 A에 의한 도선, B 도선에 의해서 둘 다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나오잖아. 그러면 1번 영역은 그냥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3번 영역은 둘 다 어때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지겠지. 관건은 뭐예요? 2번 영역의 관건이란 말이에요. 2번 영역은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고요. B에 의한 자기장은 뭐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2번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상쇄가 되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에 의한 영향과 B에 의한 영향이 완벽하게 그 크기가 같아서 정확하게 상쇄가 돼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인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가 제로가 될까? 정중간? 말이 안 되지. 왜냐면 가운데 영역은 얘와 얘 거리로는 같지만 뭐까지 고려해야 돼? 전류까지 고려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류의 세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각각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겠지. 누가 센 자기장을 만들어? B가 자기장의 세기를 센 자기장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B의 영향력이 좀 더 세니까, 같은 거리라면 세니까 얘로부터는 좀 멀고 A로부터는 좀 가까운 곳에서 완벽하게 그 세기가 뭐 하게 되겠니? 0이 같아져가지고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A 도선과 B 도선의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곳에서? 1대 2인 곳에서 1대 2 R, ER인 이 지점 노란색으로 하다. 요 모든 지점들은 싹 다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제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두 평행한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첫 번째, 두 직선 도선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면 합성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영역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도선의 사이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두 도선의 사이 공간에서 합성 자기장이 제로인 곳 형성이 된다. 이건 말로 정리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정리 안 하면 좀 뭔가 허전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서 거리의 비율도 내분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류의 세기가 1대2면 거리의 비율도 1대2의 그 지점에서 내분된 지점에서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추가 질문. 그러면 이 지점이 합성자기장이 제로가 된 거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 영역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영역들은 여기의 영역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나오는 여기 영역은 누구의 영향력이 세다는 얘기야? A야? B야? A가 세. 여기가 제로잖아. 여기가 완전히 상쇄되는 지점이잖아. 그러면 이쪽 영역은 어쨌든 누구의 영향력이 세? A의 영향력이 세. 그러면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A에 의한 자기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 얘기로 합성 자기장의 제로인 지점을 기점으로 이쪽 영역
누구의 영향력이 세? B. B의 영향력이 세겠지? 그래서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번에는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 한 놈만 반대로 만들자.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해석했던 1번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변함이 없죠. 얘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가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B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 기점으로 왼쪽은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겠지? 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나와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됐죠? 똑같이 아까처럼 A는 전류의 세기가 I, B는 전류의 세기가 2I였다고 치자잉?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합성 자기장의 결과적으로 따라졌을 때 상쇄가 되는 영역은 1번 영역도 상쇄가 되고요. 방향이 반대니까. 3번 영역도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가 되겠지. 그러면 0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몇 번과 몇 번이야? 1번 영역 아니면 전류의 세기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제로가 되려면 A 도선으로부터는 뭐 해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B 도선으로부터는 좀 멀어야 되겠지. 그것까지 고려하면 1, 2, 3 영역 중에서 어디가 제로가 된다? 1번 영역이 제로가 된다. 실제로는 거리의 비율이 R 대 2R인 곳에서 이 지점들이 합성 자기장이 몇인 곳이 만들어진다. 제로인 곳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셨나요? 정리 두 번째. 반대 방향에 전류가 흐를 때는 어디서 합성 자기장이 제로가 만들어진다? 도선 외부 영역 중 전류의 세기가 약하게 흐르는 곳 주변이야? 세게 흐르는 곳 주변이야? 약하게. 약한 곳 주변이어야 되겠지? 거기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B가 제로인 곳이 형성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지점들은 합성 자기장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면 그러면 여기 영역은 그래서 여기 영역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물어봤어. 그럼 여기는 누구의 영향이 셀까? A의 영향이 세? B의 영향이 세? A. 당연히 A의 영향이 세. 왜냐면 여기는 어쨌든 A에 훨씬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로인 곳을 기점으로 이 안쪽 여기 부분은 A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쪽 바깥쪽은 더 바깥쪽은 누구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때부터는 얘의 영향력이 있어요. 알겠니?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본다면 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들어가는 거. 되셨어요? 왜 A냐? 이해가 안 돼? 돼? 그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자, 정리할 건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2개가 됐다면 3개, 4개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볼까요? 원형 도선이요. 자,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다면 응용을 시켜서 직선 도선이 평행한 직선 도선이 있는데 여기도 평행한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 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각각의 도선. 알겠죠? 그러면 일단 얘부터 해석하자. 얘에 의한 왼쪽과 오른쪽 자기장의 방향. 일단 여기 얘에 의한 오른쪽에 자기장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 일단 해서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도선에 의한 이쪽과 위쪽과 아래쪽과 위쪽.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위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도선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 오른쪽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 이 도선 아래쪽과 위쪽. 아래쪽은 나오는 방향, 위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네. 오, 그랬더니만 야, 재밌는 일이 벌어졌네. 전류가 지금 직사각형 도선에서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 안쪽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다 같은 방향이네. 그리고 바깥쪽은 이 안쪽과 다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내부가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이 외부는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셨죠? 얘를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도선이야? 원형 도선이지. 얘나 본질적으로 달라? 같은 거지 뭐. 모양을 반듯하게 네모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부드럽게 둥글게 만들었냐 그 차이잖아.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 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듯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부는 다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 이해됐지? 그래서 그림으로 봐. 그림으로 그릴 때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쳐요. 돌아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나간다는 뜻이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 중간에다가 두꺼운 도화지로 또 나침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두꺼운 도화지를 이렇게 관통하게끔 만들었어.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네. 주변에다가 이 도선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쭉 설치를 했어. 이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쭉 설치했어. 그러면 이 나침반들의 자기장의 방향, 여기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잖아. 순간적으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그러면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얘 자기장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얘는 이 부분만 보면 여기선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네.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침반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선으로 부드럽게 연결해서 선을 그리게 되면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도선의 중심부에다가 나침반을 놨어요.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향하게 되나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뜻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여기까지 됐네? 네. 여기서 질문한다. 요 점과 원형 도선이 있을 때, 정면에서 원형 도선을 봤을 때 원형 도선의 중심점, O점이라고 하자. 중심점, 요 지점과 요 지점, A점이라고 하자. O점과 A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때요? 같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중심점 O점과 요 지점 A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림을 내가 대충 그리긴 했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결국은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냐를 나타내지게 되는 게 자기장의 세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그렸어. 지금 여기가 좀 촘촘해, 여기가 촘촘해. 현재 그림상으로는 좀 가운데가 촘촘하게 그린 것 같잖아. 잘못 그린 거야. 여기가 듬성듬성하게 그려져야 돼. 여기는 촘촘하게. 왜? 도선 주변이 가장 자기장의 세기가 뭐 하겠니? 세겠지. 여기는 촘촘, 이쪽으로 갈수록 듬성듬성.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 중심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뭐하다? 약하다. 빵은 아니야. 약하다. 가장 센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O점, 이 중심점,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중심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관계식이 반지름분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알겠지? 문자 기호로 R분의 I.
직선도선도 R분의 I였는데 직선도선의 R은 이미 한 지점 그냥 R을 의미하는 거고 원형도선에서의 R분의 I 할 때 그 R은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점까지의 거리 반지름. 여기까지 됐니? 동호야 막 이제 졸리기 시작한 거야? 괜찮아? 네. 자, 원형도선은 얘 중심점에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중심점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방향 물어보는데 중심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볼 때는 역시나 오른손을 이용하는데 이때부터는 내 손가락이 뭐의 방향으로 맞춰줘야 돼? 전류. 얘를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내 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심점에서의 또는 이 내부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동호 맞나? 네. 이해됐지? 네. 안 졸리다면서 계속 눈 뻑뻑하면서 졸고 있어요. 응?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또 장난치다가 보니까 원형 도선을 한 번만 감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감았어. 네. 원형 도선을 여러 번 감았어. 겹쳐서. 이걸 뭐라 그래? 코일. 코일. 5글자로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같은 말이에요. 이 구조를 코일 또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면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옆면에서 보게 되면 구조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됐지? 그러면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노란색이 전류의 방향이야.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순차적으로. 만약에 이 그림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해 줘야 되겠지. 이렇게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코일이나 좀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봤던 원형 도선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되겠지. 원형 도선 잡듯이. 이렇게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네? 그러면 내부에서는 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어떻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류가 뒤에서 앞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잖아. 뒤에서 앞쪽으로 감아서 흐른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오른쪽.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와요. 나와야 돼. 자기력선은 끊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내부, 코일의 내부에서는 선이 연결돼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동우야! 이해됐어? 네. 진짜? 예. 그럼 원형도선하고 코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다른 거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물어봤잖아. 코일에 넣어서? 자, 코일에서 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코일이 감겨져 있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져 있을 때, 이 코일의 중심부와 이 지점, 여기가 O점, 여기가 A점이라고 하잖아. O점과 A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같아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어. 어떨까? 달라요. 다르겠지? 가 아니라 같다. 왜? 그럼 봐.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빽빽한 정도 밀도를 의미한다 그랬지.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여기 지점의 빽빽한 정도나 여기 지점의 빽빽한 정도나 여기 지점의 빽빽한 정도가 다 어떨까? 달라요. 왜? 자기력선이 지금 보면 코일 내부에서는 평행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평행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빽빽한 이 선의 빽빽한 정도, 이 부분의 빽빽한 정도, 이 부분의 빽빽한 정도가 다 어때? 다 같다.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원형도선과 코일의 차이점은 그거야. 중심점과 중심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뭐하다? 같다. 알겠어요? 근데 왜요? 선이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자기력선의 밀도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같다. 그러니까 이 반지름 R이라는 값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솔레노이드에서는 안 필요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시겠나요? R하고 관련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코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 B는 뭐에 의해서만 관계가 돼 있어? 코일에 흐르는 전류 전류의 세기 and 느낌상 또 뭐하고 관련돼 있을까? 몇번 가는. 그치, 얼마나 많이 감았느냐, 감은 횟수. 알겠어요? 네. 당연히 많이 감은 게 자기장의 세기가 세죠, 적게 감은 게 세죠. 많이 감을수록 세지겠지? 그래서 코일일 때는, 솔레노이드일 때는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 B는요 전류 세기 곱하기 감긴수. 문자기호로 어떻게 표현해요? B는 비례한다 N 곱하기 I. N이 감긴수예요. I가 전류의 세기고. 알겠지? 단 이거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이 감긴수가 그냥 감긴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코일을 100번 감았어. 여러분들도 코일을 100번 감아놨어. 그러면 내가 만든 솔레노이드와 여러분들이 만든 솔레노이드에 같은 세기의 전류를 흘렸을 때 같은 세기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일까? 아니야. 내가 100번 감았는데 나는 요 길이 안에 100번을 감아놨어. 근데 여러분들은 온통 길이가 한 이만큼 길인데 여기 안에다가 100번을 감아놨어. 듬성듬성 100번을 감았어. 똑같이 100번을 감았다고 하더라도 밀도가 다르잖아. 당연히 촘촘히 많이 감은 게 중요한 거야. 그게 N이야. 알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냥 감긴수가 아니에요. 길이당 감긴수를 의미합니다. 솔레노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예를 들어서 0.1m 길인데 10cm 길인데 여기에 100회를 감아놨느냐, 아니면 이 길이가 0.5m였는데 여기에다가 100번을 감아놨느냐,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니? 얘는 0.1m에 100번 감았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따졌을 때 미터당 몇 번 감은 꼴이야. 0.1m에 100번 감았으면 미터당 1000번 감은 꼴이 되겠지. 얘는 0.5m에 100번 감았어. 미터당 몇 번 감은 꼴이야? 200번 감은 꼴이 되겠지. 얘가 훨씬 더 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단위 길이당 감긴수를 얘기를 한다. 동호 이해됐지?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뭐니?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은 뭘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기장. 자석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거야. 그걸 우리는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그 도선 자체가 뭐 된다? 자석된다. 알겠어요? 그 현상을 이용한 도구들이 있겠지. 우리 주변에. 뭘 이용한 도구?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발전. 발전기? 아, 매우 중요한 얘기 했어. 헷갈리는 거야. 발전기 아니야. 매우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도구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뭘 이용했다는 얘기야? 자석 이용했다는 뜻이야. 발전기가 궁극의 목적이 자석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전기 만드는 거. 전기 만드는 게 목적이지. 네. 얘는요, 어떤 도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석을 만들어서 걔를 이용한 도구란 뜻이에요. 알겠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이런 애들이 전류 자기작용을 이용한 도구야. 뭐야? 막 버스 단말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요? 그것도. 전류가 흘렀을 때 일단은 움직이는 기계들은 일단 자기작용을 이용한 거야. 아시겠어요? 네. 전류가 흘렀을 때 움직이는 기계. 그게 발전기야?
발전기는 전류를 흘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지. 반대잖아. 네. 뭐야? 움직여. 움직임을 가함으로써 전기를 얻어내는 거지. 그건 뭐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발전기는. 알겠니? 네. 전류를 흘렸을 때 움직이는 기계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 전동기. 그렇지, 전동기지. 선풍기에 있는 모터, 세탁기에 있는 모터, 이런 전동기가 바로 얘야. 알겠니? 그래서 전동기가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한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전자석은 들어가겠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전류를 흘렸을 때 자석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전자석은 당연히 여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갈 거고요. 전자석. 그리고 움직이는 기계장치, 전동기, 모터 이런 거 들어갈 거고요. 또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이크는 어떤 원리야? 전류를 흘려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움직여서. 움직여서 전기를 만드는 게 마이크야. 마이크가 뭐냐면 생각해봐. 마이크 테스트. 떨림판이 내 음파에 의해서 떨림판이 움직여. 억지로 움직임을 만들어. 그 움직임에 의해서 뭔 신호가 발생돼야 돼? 전기 신호가 만들어게끔 만들어내는 게 마이크예요. 그러면 그거의 반대인 스피커는 뭐예요? 전기를 흘려서.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구조가 같아요. 근데 작동 원리가 다르지. 스피커라는 장치에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 돼. 그지? 그 흘러 들어온 전류에 의해서 스피커 내부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코일이 자석이 돼. 자석이 되면 자석에 의해서 또 다른 자석이 있는데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울림판이 어떻게 돼? 움직이게 돼. 그 울림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공기를 진동시키고 소리로 나오게끔 만드는 게 스피커라. 알겠니? 그래서 일단 전류의 자기작용에 이용 헷갈리는 거 많다 그랬어요. 발전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들어간다고? 전동기, 뭐 모터, 전자석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들어간다고,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스피커. 예, 이게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거야. 본 건 이해되지? 네. 헷갈리지 않겠지? 네. 자, 여기까지 됐니? 네. 응용 잠깐 보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지금 기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내용은 이미 끝냈어요. 도선이 있는데 도선의 종류를 세 가지를 언급했잖아. 가장 기본이 무슨 도선? 직선. 직선 도선. 그리고 직선 도선을 쉬어서 원형 도선. 한 번만 쉬지 않고 열나 많이 쉬었어. 솔레노이드. 이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기반으로 조합을 해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아까 하나의 직선 도선과 하나의 직선 도선 설명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직선 도선과 뭐를 조합할까? 원형 도선 조합할 수 있겠지. 이런 거예요. 직선 도선 있어. 여기에 원형 도선 있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퀴즈야, 지금 퀴즈.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퀴즈입니다. 동우야, 눈 크게 뜨고 들어. 여기에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흘렀고요. 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자기장의 세기가 B0였습니다. 조건이야, 문제 조건. 어느 방향인지는 언급 안 했어요. 그 방향은 니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조건. 직선 도선 A가 있고요. 직선 도선 A에 I라는 전류의 세기를 흘렸고요. 그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하겠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다가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 도선을 설치해놨어. 알겠지? 원형 도선을 설치했어요. 물론 원형 도선의 반지름은 2분의 R이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뭐 하다는 얘기야? 같았다고 치는 거예요. 어쨌든 원형 도선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흘렀는데 그때 전류의 세기는 I 플라이. 여기는 I. 그러니까 I 다시는 I에 비해서 몇 배 센지 또는 몇 배 약한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전류를 흘렸어 원형 도선에. 알겠지?
이때 측정된 요 지점에 자기장의 세기를 봤더니만 B가 제로가 만들어졌대. 감 오니? 뭐 물어볼지? 지금 여기에 전류를 흘렸더니 요 중심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됐대. 질문.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아라.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질문이야. 그러니까 원형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느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현재 흐르고 있나요? I-라는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나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그거야.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아라. 두 번째 질문은 자, 첫 번째 그렇게 흐르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그 방향만 바꿔버렸어. 만약에 첫 번째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방향을 바꿔버렸어. 그랬을 때 중심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요? 이게 두 번째 질문. 말로 하니까 헷갈려? 자, 일단은 첫 번째 원형 도선에 어느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겠니? 자, 일단 얘부터 해석하자. A 도선에 현재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 도선을 기점으로 오른쪽 모든 지점은 어느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든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요 지점에서 B0라는 자기장의 세기인데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다는 얘기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야. 이 상태에서 원형 도선을 얹었는데 원형 도선을 얹어서 전류를 흘렸더니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됐대. 뭐야? 원형 도선이 만든 자기장은 어느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나오는 방향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여기에 전류가 어느 방향에 흘렀다는 얘기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었다라는 걸 찾아냈단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and 이때 원형 도선 I-에 의해서 원형 도선이 이 중심점에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B0야. 얘 I- 모르잖아요가 아니라 합성 자기장이 제로가 됐다니까. 그러면 얘가 만든 이 자기장 완전히 죽여버리는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만든 이 중심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그냥 얼마야? B0였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정리하자면 직선 도선에 의해서 현재 들어가는 방향에 B0가 만들어져 있고요. 원형 도선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에 B0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거다. 해석됐지?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접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곳에 흐르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만 뭐 해버렸다고? 바꿔버렸대. 이렇게. 그러면 원형 도선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뭐만 바뀌어? 방향만 바뀌게 되겠지. B0 그대로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원형 도선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지. 따라서 합성 자기장은 얼마다? 2B0가 답이다. 해석 끝. 이해되셨어요? I-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I-를 문제에서 더 디테일하게 이 I-로 만들었다. 그때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되면 처음에 비해서 2배로 늘렸으면 처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에 비해서 몇 배로 늘어나? 2배로 늘어나야겠지. 2B0. 그래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몇 B0가 돼? 3B0가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자, 끝으로 175페이지에 제일 밑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요거 얘기를 할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얘기할 때 어떤 그림이 있냐면 그림이 말굽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말굽 자석을 관통하는 뭐가 있어요? 도선. 직선 도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왼쪽이 무슨 극이니? 말굽 자석의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이고요. 전류가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는데? 도선에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 자, 제일 밑에 그림은 뭘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냐면 자석이 놓여져 있는 주변에 도선이 있고 도선 자체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도선 자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가 흘러서 개념은 이런 거야. 얘들아, 자석 옆에 자석 갖다 대면 어떻게 돼? 밀어내거나 밀어내거나 당기거나 그러겠지. 그렇잖아. 네. 그러면 봐. 얘 자석이 있어. 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오늘 배운 게 이거잖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면 이 도선 자체가 전류가 흐른다면 얘가 뭐가 된다고? 자석 된다고. 그러면 자석 옆에 자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자석과 이 자석 사이에 밀어나거나 당겨지는 힘이 작용을 해서 움직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무슨 힘이라고 한다고?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받니? 물어본다고. 아시겠어요? 네. 어느 쪽으로 힘받니? 이것도 오른손 이용한다. 대신 세 개의 손가락을 각각 90도로.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니?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두 번째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세 번째 얘가 힘 방향. 전자힘. 전자힘. 방향을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류의 방향 알고 있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체에 이 만들어진 자기장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야.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형성이 된다. 이게 자기장의 방향. 네. 됐니? 그러면 전류의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지. 자기장의 방향 N에서 S로 맞춰주면 돼. 전류의 방향 한번 맞췄으면 얘 고정시키고 얘 자기장을 맞춰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힘 자연스럽게 피면 힘은 어느 쪽으로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 위로 힘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동건 이해되냐 안 되냐?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바꿨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꿨어. 그럼 어느 쪽으로 힘 받아? 전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자기장은 N에서 S로 그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힘은 어느 쪽으로 받아? 아래쪽으로 받는다. 왜 아래쪽으로 힘 받게 되는 뜻이야. 이해됐니? 네. 됐어 안 됐어? 진짜 됐어?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얘가 받는 힘의 세기는 어떻게 돼? 세지겠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자석의 자기장 자체가 센 자석일수록 얘가 받는 힘도 세지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림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봐봐봐. 얘 그림을 정면에서 본 걸로 그린다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 정면에서 본 걸로 그리면 여기가 S고 여기가 N극이잖아.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도선의 단면만 보일 거 아니야. 도선의 단면만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전류가 지금 뒤에서 앞으로 흐르고 있는 이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전류의 방향 나오는 방향 점을 이렇게 찍어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받니? 그러면 지금 전류가 앞으로 나오고 있고 자기장은 N에서 S로 향해야 되겠지. 왜 힘은 어느 쪽으로 받는다? 얘는 이쪽으로 힘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맞는 게 알겠지? 여기까지 됐어? 진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이해됐니? 동건 이해됐어? 자, 왜 짐을 싸? 이씨. 아직 내 질문은 아직 하나 남았어. 자, 자석 옆에 자석이 있으면 힘 받는다 그랬지. 밀리거나 당기는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굽 자석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그려놓은 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야.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된다 그랬지. 그 옆에 또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었어. 얘도 자석되겠지. 두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힘 받을까 말까?
받는 거 아니에요? 힘 받아야 되겠지. 네. 원리상. 자, 평행한 도선이 있어. 얘 A, 얘 B.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있는 거야. A 도선 힘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어느 쪽으로 힘 받을까? B 도선 어느 쪽으로 힘 받을까? 서로. 자, 그리고 A 도선에 흐르는 전류세기 I, B 도선에 흐르는 전류세기 EI라고 치자. 이거 생각해봤어, 동건아? 개념은 이해되시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얘 자체 자석된다고. 이 주변 자기장 만들어진다고. B 도선 이 주변에 자기장 만들어진다고. 얘 자석된 거고 얘도 자석된 거야. 네. 그럼 자석이 있는 건 옆에 자석이 있으니까 힘 받았겠지. 네. 서로 밀리는 청력을 받든가 아니면 서로 당기는 인력을 받겠지. 둘 중에 하나야. 아시겠어요? 엄하게 A는 이쪽으로 힘받고 얘는 이쪽으로 힘받을 이런 생각 하지 마. 네. 서로 밀리거나 서로 당기는 둘 중에 하나야.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받는 힘의 방향을 써라 그랬더니 위로 힘받아요. 이런 있다고 나오면 아래로 힘받아. 아니야. 어느 쪽? 둘 중에 하나야. 왼쪽으로 힘받거나 오른쪽으로 힘 둘 중에 하나요. B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들어봐. 네.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 방향으로 해석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돼야지.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걸로 해석되어야 돼. 알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 A 도선 어느 쪽으로 힘 받니? 그러면 A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잡아줘. 전류의 방향. 네. 두 번째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지. 자기장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줘야 될까?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 네.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단 말이야. 네. 누가 만든 자기장? 전류가. B가 만든 자기장. 알겠어요? 네. A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B가 만든 자기장 영역에 A 도선이 있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면 해석을 해줘야 되겠네. B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네. B 도선 기점으로 왼쪽은 어느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나오는 방향, 그치? 다시 그래서 A 도선은 현재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영역 속에 있는 도선이란 뜻이야. 그러면 A 도선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나오지. 그러면 힘 방향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 오른쪽. 이쪽으로 힘 받는다. 오. 이해됐어? 네. 그럼 B도 해석되겠지. B 전류 이렇게 흐르지. 그리고 B도 자기장 영역에 있어 없어? 있다고. 누가 만든 자기장? A가 만든 자기장 영역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A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A 도선 기점 오른쪽 어느 방향의 자기장 만들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고. 네. 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B 도선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영역에 있었어. 흰 방향 왼쪽으로 받는다. 됐어요? 네. 따라서 나란한 평행한 두 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그냥 이제 암기를 한다면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우리 동지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 뭐 같이 가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지.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너는 나와 다른 파 멀어지자. 청력을 받게 돼. 알겠어요? 네. 끝으로 A 도선의 전류 I가 흐른다고 그랬고 B 도선에 EI가 흐른다고 그랬지. 네. A가 받는 힘이 세, B 도선이 받는 힘이 세게 했어요. 같아요. 같아요. 왜?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A 도선은 B를 땡긴다. B 도선은 A를 땡긴다. 문장 구조 자체가 무슨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따라서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방향은 반대다. 그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야. 됐지? 네. 충분히 이해됐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고 숙제가 있으니까 기다려. 네.